김종현의 스포츠. 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로 이어지겠습니다. KBS 정현우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류현진 선수가 지난 22일이었죠.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시즌 11승째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기에 첫 등판이었는데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웠어요. 이번에 이제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7이닝 동안 7개 삼진을 잡아내면서 1실점으로 시즌 11승을 올렸는데 네. 저번 방송 때 제가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볼넷을 무려 3개. 예. 물론 다른 투수들이 내주면 아주 적은 숫자지만 그렇죠. 류현진 선수가 3개나 내줬다는 점에서 보면서도 약간 움찔움찔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어쨌든 11승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 내용으로 보자면은 볼넷도 줬고 몸에 맞는 볼도 내주고 심지어 그 실점하는 이닝에서는 1루 베이스 커버가 늦어서 내안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이 이제 그 류현진 선수가 평소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데 네. 사실 류현진 선수가 에이스인 이유는 흔들릴 때도 있어도 크게 흔들리진 않는다. 이런 평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 볼넷이 좀 증가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현지에서는 너무 스트라이크를 던지기보다는 류현진 선수의 제구력을 이용해서 필요할 때는 볼넷을 주더라도 약간씩은 유인하는 피칭을 하는 걸로 그런 긍정적인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메이저리그 통산 51승입니다. 네. 꽤 높은 수치인데 그 와중에 KBO 리그에서 류현진 선수가 통산 98승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한미 통산 149승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이 코앞이네요. 그렇죠. 이 한미 통산 150승이 KBO 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뭐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밟는 사례도 많지 않고 네. 반대로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승수를 올린 투수가 KBO 리그에 진출한 경우도 좀 없으니까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선수가 자신의 전성기를 두 리그에서 다 구가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박찬호, 서재웅처럼 메이저리그에 있었던 선수들이 KBO 리그에 들어와서는 고전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물론 은퇴 직전이긴 했지만 네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리그에서 잘 하다가 일본에 진출했던 예전에 정민철, 뭐 정민태, 이상훈 이런 투수들도 막상 일본 리그에 가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류현진 선수는 특이한 게 프로 입단 전에 부상을 당했죠. 그랬는데 팔꿈치 수술을 하고 극복해서 KBO 리그를 재패한 다음에 다시 메이저리그로 가서 또 부상을 당했는데 맞아요. 이거를 또 극복하고 또 전성기를 이쯤 되면 이제 그 리그의 수준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나와의 싸움이 된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는. 그 만화에서나 듣는 나 그렇죠. 자신과의 싸움이군요. 이제 나만 이기면은 나의 적은 나뿐이다. 그래서 이제 한미 통산 150승은 당연히 최초고요. 이쯤 되면 이제 박찬호 선수 그리고 선동열 선수 한미 야구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전설을 넘는 약간의 그 위대한 도전이라고 감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도전 무대 150승에 도전하는 무대가 바로 다음 등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27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원정 경기가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워싱턴과의 경기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류현진 선수가 지번 5월 13일에 워싱턴을 상대로 8회 원아웃까지 노히트 노런을 이어가지고 있었죠. 그 경기가 보스턴이었군요. 그 상대가 워싱턴이었는데 그만큼 이번 시즌 워싱턴 상대로 경기력도 좋고 그리고 또 이번 등판이 7일간 휴식을 합니다. 이동일도 껴있고 그다음에 다저스가 경기가 없는 날이 하루 있어서 충분히 휴식을 한 다음에 등판하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는 본인의 루틴을 잘 관리하는 편이라서 뭐 휴식 일정이 길다 그래서 리듬이 깨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휴식이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워싱턴 내셔널스라는 팀이 이번 7월 22일까지 27경기 연속 선발 투수들이 패가 없어요. 27경기 연속 무패 행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다 해서 27연승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7경기 동안 선발 투수는 잘 던졌어요. 그런데 불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 절반 정도는 날려먹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불펜이 메이저리그 전체 구단 중에서 방어율이 제일 높고 그만큼 불펜이 허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마이애미 말린스전처럼 류현진 선수가 애매한 상황에서 내려오더라도 승리를 기록할 수도 있고 최소한 패전은 기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네. 또 상대 선발이 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싸이 영상 경쟁자가 슈어저인데 딱 네. 상대를 할까요 그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슈어저 선수가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굉장히 관리받는 선수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류현진 선수와의 맞대결을 좀 피하는 모습입니다. 그 27일 경기 직전인 26일에 홈에서 콜로라도와의 경기에 등판할 것이다라고 워싱턴 단장이 직접 예. 언급을 했어요. 역시 좀 아끼는 슈어저 선수를 아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이 콜로라도가 7월 들어서 올스타전 복귀 이후에 3승 12패예요. 메이저리그 지금 현재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슈어저 선수의 복귀 전에 맞춰서 일부러 좀 비교적 쉬운 팀을 상대로 복귀를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류현진 선수도 물론 훌륭한 선수지만 다저스란 팀 자체가 강팀이잖아요. 예. 그래서 슈어저 선수에게 조금 더 쉬운 상대를 매치업 시켜주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워싱턴 단장의 멘트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류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싸이 영상 경쟁을 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미 매체에서도 슈어저 선수에 대한 여론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같은 미국인이라는 거에 대한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탈삼진, 이 탈삼진 개수가 슈어저 선수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스타일상 조금 더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보이는 슈어저 선수한테 여론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류현진 선수는 흔들릴 필요 없이 그냥 자신의 특기인 완급 조절 그리고 제구력을 통해서 솔리드한 성적을 이어가면서 팀 성적을 앞세워서 싸이 영상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그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니까 그 싸움에서 이긴다면 뭐 싸이 영상 꼭 따지 않더라도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후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 소식도 전해주시죠. 강정호 선수가 홈런을 쳤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이번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연장 10회 말에 투런포를 쳤습니다. 이 홈런이 시즌 10번째 홈런이었는데요. 이 홈런을 통해서 2016년 이후에 세 번째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2015년에 15개를 쳤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뭐 아니면 도식의 타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극과 극이군요. 네, 최근 9경기에서 볼넷이 하나도 없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상대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요. 네, 홈런은 근데 9경기에서 3개씩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홈런 아니면은 삼진, 그러니까 뭐 볼넷이라든가 단타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초구 타율이 6할이에요. 그러니까 딱 타석에 들어와서 큰 거 하나 꽝 치고 아니면은 삼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은 7월 들어서는 현재 지금 강정호 선수의 시즌 타율이 1할 때인데 7월 타율은 2할 8푼이고 4개의 홈런을 몰아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올라가는 페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데 강정호 선수가 페이스가 올라오니까 또 추신수랑 최지만 선수의 페이스가 좀 안 좋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 선수들은 꾸준히 출루도 하고 하는데 일단 추신수의 팀인 텍사스가 8연패고 이게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팀 8연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지만 선수는 지난달에 홈런을 친 이후로 12경기 동안 장타가 없어요. 사실 1루수라는 포지션이 장타가 필요한 포지션인데 너무 12경기 동안 장타가 없다는 점이 좀 문제인데, 그 와중에 이제 포지션 경쟁자인 네이트 로우 선수가 장타도 보여주고 수비도 잘하면서 최지만 선수의 입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최지만 선수가 해외파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김경문호 프리미어십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을 제가 맨 처음에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번 대회도 그랬지만 이 프리미어십이라는 대회는 그 메이저리그 측에서 인정을 하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 메이저리그 40인 내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 즉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우리 선수다라고 로스터에 확정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12에 출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근데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40인 로스터뿐 아니라 25인 로스터, 즉 1군 로스터까지 올라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구단에서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해줘야만, 특별한 조치를 해줘야만 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출전이 거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로스터에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본인의 참석 의지가 강해요. 이제 국가대표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소위 말하는 로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술위원회에서 본인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예비 명단에 포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비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최종 명단에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예비 명단에 올려놨는데 이 점에 관련해서 KBO 리그의 정운찬 총재 역시 이번에 그 런던에서 야구를 했거든요. 런던 시리즈. 아, 네네. 그때 이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와 프리미어12 출전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화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최지만 선수는 팀 내 입지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예. 그런 점 때문에 템파베이 내에서 이렇게 포지션 경쟁자 상대로 이렇게 입지가 밀리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프리미어 12 최종 엔트리까지는 본인의 입지도 불안하고 이러니 합류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긴 입지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까 경쟁자인 네이트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참가를 하게 된다면 확연하게 밀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 걱정을 제가 하는 걸로 봐서 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또다시 틀린 예측을 많이 하시는 우리 정현호 PD. 네. 예, 추측이었고요. 네.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현호 PD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슈나 화제의 장면도 되짚어보는 정현호의 핫클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최근에 그 시카고 컵스에서 알모라 주니어 선수가 친 타구에 팬이 맞아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다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죠. 그 이후에 이번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에서 메이저리그 최초로 파울망의 망 자체를 외야 폴대 끝까지 확대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메이저리그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파울망 자체가 내야 안쪽까지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의 내야 전체까지 덮는 확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립니다. 선수들은 찬성하고 편안하게 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팬들은 잘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반면에 좀 안전하게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서 찬반이 갈리고 구단들은 이게 이제 시야 방해석이 생기다 보니까 수익이 줄어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구단들은 반대하는 그래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가 여전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호 PD의 생각에는 어떤가요?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누가 다쳤기 때문에 안전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잘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건 중계방송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TV가 사실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중계방송 PD라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현호 스포츠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은 NBA 이야기 조선의 느바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